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주 기자가 왜 주진우 불감아 들어가서 견디기, 잠 안 자고 버티기, 이 두 가지도 벌써 학대입니다. 고문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공동묘지 가서 서로 채찍질하기, 자신의 인분 먹기. 이게 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날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목사님은 입장문 달랑 내놓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해요. 사과 기자회견 열어놓고 사과 안 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다, 지금껏 어떻게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대단한 사과한 것처럼 이렇게 또 받쳐주는 언론이 있으니까요. 일단요, 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 이걸로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감옥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회장님도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이고요.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불법 앞에선 칼날처럼 매서운 눈, 아밤주 앞에선 둥글둥글 귀여운 눈. 경찰청의 에이스 귀염둥이 곽불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니네들 라디오 듣고 있니? 나 서대문의 꽉벌리야. 라디오 잘 들어라.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영어배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의식하고 있어. 들어오자마자 카메라 의식 너무 한다 너. 아니 이제 제가 카메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들이 자꾸 저를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패션네 요새 네. 뭐 8부 9부? 구부 바지요. 구부 바지가 유행이라고 지금 짧은 바지를 입고 왔어요. 근데 이 보이는 라디오가 바지를 안 보여줘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바지 보여줘봐. 그렇죠. 우리 보이는 라디오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소세지 같아 소세지. 그렇습니까? 영화 배우 전업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이 청취자들이 곽불리한테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 차리세요. 정신. 지금 전화는 여러 군데서 많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별도의 매니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본업이 경찰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연락 온 건 없습니다. 제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갑시다님이 이지은 경정님 가방 셔틀 하신 분 오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느티나무님도 곽하로이 이지은 경정 얼굴 왜 못 쳐다봤어요? 속상해요. 이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 우리 주 기자님이랑 모 방송국에서 같이 게스트 나오지 않습니까? KBS의 주진우 라이브라고 있어요. 그런 네.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형사가 한 분 나옵니다. 여경인데요. 이지은 경정인데 꽉불리하고 동기입니다. 경찰대 동기죠? 예, 제 동기생인데 그 친구들은 평생 저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이거 그랬다고? 예, 이제 그래서 뭐 남녀 사이는 아니고요. 항상 제가 이제 뭘 공부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공부해 보겠다. 제가 뭘 한다 그러면 나도 그거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는 날에는 주변에 자랑을 그렇게 했을 그런 정도 사이입니다. 이지은 경정은 꽉불리가 얼굴도 못 쳐다보고 밥은 무슨 밥? 이거 제가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지은 경정과 곽불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아밤주 티셔츠 주신다고 한 지가 좀 꽤 된 것 같은데 아밤주 티셔츠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제작 중인 겁니까? 제작 중입니다. 저희 팬클럽에서 만드는데 여기 TBS에서 만든 게 아니라 팬클럽에서요? 네, 제 팬클럽에서 만드는데 곽불리 거만 따로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의 팬클럽을 별도로 만드느니 차라리 주 기자님 팬클럽을 제가 접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셔? 거기 회장단 연락처 좀 주십시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지금 청취자분들께 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앞서서 뭐 이제 삼성의 이모 부회장 뭐 말씀도 하셨는데 요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핵심이
특별검사, 특검 여러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정치, 시사 또 수사 이쪽 사법,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셨던 분들은 요 내용을 잘 아시는데 의외로 이제 일반적으로 청취자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조금 헷갈려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특검이 출범할 때마다 예. 특검을 특검하자 그러면서 한계를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 계기도 됐고요. 아, 여기 주 기자님 역시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론부터 너무 또 빨리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특검에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특검이란 제도 자체가 무언가, 이 기구가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특검의 특별한 수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네, 이거 재밌습니다. 아, 엄청 재밌습니다. 약간 관심을 가지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 특검이 역사에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요 얘기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곽분리 버전으로 우리 특검의 세계, 특별검사란 무엇인지 한번 빠져 봅시다. 자,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사건 또 이런 검사가 연루된 또 이제 판사가 연루된 이런 이 법조인도 연루된 사건 같은 경우는요 공정하게 수사가 잘 됐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항상 품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는 이 조직을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어 와가지고 수사의 공정성 의심될 때 예, 그래서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자 한 게 바로 특별검사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 뭐 큰 사안이 터지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 특검가 국회에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 예. 바로 특검입니다. 예, 왜 그러면 국회에서 특검가 이야기를 하느냐? 기존에 원래 상설화된 기구인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검이란 걸 새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결단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럼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만 있죠. 미국에서 건너온 제도죠? 예.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할 때가 재밌습니다. 74년에 닉슨 대통령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닉슨 대통령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민주당 후보를 도청을 하다 걸린 겁니다. 네. 이게 워터게이트 사건인데요. 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 청문회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위증까지 하셨고요. 결국 닉슨 대통령이 이 사건을 물러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펼치다가 아치발드 콕스라는 특별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해보자. 근데 왜 그때 당시 미국에서는 특별검사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었느냐?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CIA와 FBI 전직 경찰들이 다 관여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어서 이걸 사건을 다시 재종을 해보자 해가지고 쭉 미국에서 74년부터 시작해서 이 특검이 계속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운영이 됐냐? 이거 되게 또 마지막이 또 재미있는데요. 99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있을 때 네. 그때 원래 화이트 워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게 이제 부동산 개발. 이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계실 때 부동산 개발에 조금 관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서 특별검사 임명에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전혀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예, 소득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 예산을 5천만 달러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특검이 파고 또 팠죠. 예, 파고 하다가 나온 거는 하나 나왔습니다. 지퍼 게이트라고 나중에 명명이 됐는데. 르인스키. 예, 모니카 르인스키 나왔죠. 예, 이 사람하고 이 클린턴 대통령 부적절한 관계. 이것만 밝히고 화이트워터 사건은 하나도 못 밝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특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상설 특검법이 없어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는 FBI나 또 연방검사 그다음에 주검사 또 연방 경찰들 중에서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러시아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 이런 것도 네. 역시 이제 기존에 있는 특별검사 새롭게 임명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팀을 구성해 가지고 기존 조직에서 이렇게 네. 운영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나라로 넘어올까요? 네, 우리나라도 재밌습니다. 원래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찰이든 검찰이든 자꾸 기득권을 위해서만 하지 않냐. 정권에 너무 종속돼 있으니까 예. 그 믿지 못하는 수사 결과를 계속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커져서 특검하자. 예. 그래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진보 진영 여당 측이죠. 여당 측에서 평민당에서 계속 욕을 했는데도 특검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검찰 못 믿겠다. 그러다가 급기야 90년대 중반에
그 전두환 대통령의 12.12 반란돼서 검찰이 기소유예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5.18 사건의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으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때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면죄부를 주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검찰 도대체 다른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아니 정치적 사건만 되면 우리 검찰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형 집행권 다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자꾸 이 정치적 비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걸려오면 이게 폭발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기득권층에서는 특검제 도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DJ 정부가 들어오면서 완전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DJ 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시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이 진보 진영의 각종 비리가 많다고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던 거는 본인들인데 이제 와서는 특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을 한 게 99년에 최초의 특검이 바로 온노비 특검. 그렇죠. 온로비 특검, 온로비와 조폐공사 특검을 같이 한 겁니다. 네. 자, 도율파파님이 특검이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아는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온노비 특검에서는 앙드레김 이름이 김만복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김봉남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만복이가 여기서 왜 나와? 네. 그리고 또 특검에서도 성과가 있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예. 온노비 하니까 예. 임지연의 비싼 옷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정의 단칼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도 있습니다. 저는 샵 노래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네, 저는요 이재용 부회장만 보면요 이 노래가 떠올려요. 립밤. 그래가지고 이 노래 듣겠습니다. 샵입니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특별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사과 아닌 사과하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샵입니다. 곽블리의 특검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검이 이제 최초 했던 조폐공사 파업하고 온로비가 이제 두 개 사건을 같이 했었습니다. 예. 조폐공사 파업 사건은 뭐냐면 이 좀 웃긴데 당시 이제 잘 나가던 검사장 진모 검사장이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승진을 했어요. 그래서 승진을 해서 고검장이 돼가지고 기자들이랑 이제 술을 마시다가 사실 이제 요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의 공안통이었는데 이거 조폐공사에서 파업을 한 사건이 우리가 엄단을 했는데 이거 사실 내가 유도한 거다 하고 술자리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자기의 자랑식으로. 예, 이거 조폐공사 파업 이거 사실 내가 파업을 유도해서 내가 다 엄단해가지고 이거 잘한 거다 했더니 그 다음날 이제 난리가 난 거 기자들이 보도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검찰 수사와 특검 이 고검장이 실제로 체포돼서 구속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실제로 이 파업을 유도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특검이 요 내부에서 당시에 김형태 특별검사보가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이제 검찰 쪽에서 오신 분이 또 특별검사가 계셨는데 여기서 조금 싸움이 났어요. 그 최초의 특검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안부 검사들이 자료를 못 준다고 검사가 특검한테 반발을 하면서 특검이 주로 검찰에서 꾸리거든요. 그래서 검사 출신 검사들이 파견되고 검찰 수사관이 가요. 그래서 검사들의 수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김용태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사퇴했죠. 이제 온로비도 웃깁니다. 온로비도 그 당시에 이제 신동아그룹 대기업의 사모님과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님의 사모님과 전 통일부 사모님과 법무부 장관 사모님이 서로 옷을 이제 뭐 당시에 뭐 엘사, 라스포사 또 앙드레김 선생님 뭐 이런 옷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로비라는 사건인데요. 결국 뭐 옷을 돌려줬네 만에해서 뭐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가지고 최초의 특검이지만 굉장히 궁색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죠. 앙드레김 소환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끌려가서 이렇게 그 앞에서 얘기하던 게 눈에 선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도 뭐 몇 가지 특검이 더 있었습니다. 뭐 이용호 게이트 특검도 있었고요. 대북 송금 특검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특검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아서 이슈를 받았던 게 바로 삼성 비자금 특검이었습니다. 삼성 특검. 삼성 비자금. 이제 삼성 특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실제 이름이 법의 이름이 삼성 특검이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웃깁니다. 이것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005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05년에 그 녹취록이 97년 녹취록이 밝혀졌다고. 그래서 뭐 삼성에서 검사들 떡값을 준 내용, 그 다음에 그 정치자금을 몰래 비자금하면서 된 내용도 있었는데 이 사건이 다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2005년에. 그 다음에 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지금에 있는 사건이 삼성에 있는 요번에 이모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별개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 승계 의혹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를 막 가격을 막 싸게 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몰래 이제 회사를 기업을 인수해줬다. 그때 검찰이 수사 안 했어요. 이것도 당시 검찰이 다 무혐의 처분해 버렸습니다. 이인규 그때 그 차장이 되게 맹활약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무슨 법학 교수님들이 막 성명서도 내고요. 아니 이게 배임이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학교에서 배임을 뭘 가르치느냐. 뭐 그래도 이렇게 검찰이 반발하고요. 그때는 삼성을 무서워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삼성 사건만 되면 계속 무혐의 처분이 되다가 이제 김용철 변호사님이란 분이 등장하십니다. 김영철 변호사의 비자금 사건, 그래 네. 비자금 의혹을 예. 천주교 정의교회 사재단에서 예. 폭로했죠. 예. 그때 기사를 제가 썼죠. 그렇죠. 이제 그 실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김용철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특수부 검사 출신이자 삼성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내가 법무팀장 하면서 다 돈을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검사들한테 떡값도 주고 그 다음에 다 정관계 로비를 했다. 그 리스트와 목록을 다 제출하면서 특검이 시작됐는데 직접적인 이제 보도를 하면서 큰 이제 보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기자님이시죠. 제가 했죠. 네. 근데 이제 삼성 특검도 마지막에는 비판을 꽤나 많이 받았습니다. 다 덮어줬거든요. 네. 그때 비자금을 4조 넘게 이렇게 찾았는데 4조 넘게 찾아가지고 삼성한테 돌려줬어요. 네. 근데 이건희 회장은 사과하면서 이거 사회 환원하겠다고 해놓고 환원 안 했어요. 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 특별검사가 조준웅 씨였는데 조준웅 씨 아들이 삼성에 그 이후에 취업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조단위 이게 불법의 조단위까지 넘어갔는데요. 4조 5천억 원. 예, 당시에 대부분의 관계자들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인 우리 핵심이었던 오너 이 소유주 일가죠. 그 일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처벌을 받지 않고요. 처벌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끝나가지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당시 이건희 회장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아마 네네 기억은 기소는 납니다. 됐는데요. 예.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유볼님 특검이라 쓰고 뒷돈이라 읽는 건가. 네. 아무튼 삼성의 그때 대응이 굉장히 우리 주 기자님이 또 날라다니는 일이 연이어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삼성 특검에 이어서 또 만들어진 특검이 바로 BBK 특검입니다. BBK 특검. 예, 이제 BBK 특검도 뭐냐면 이 BBK라는 회사가 옵셔널 뱅크스 뭐 LK 이뱅크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한마디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이 BBK에 관련된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 2007년 8년 대선을 하면서 실소유주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죠. 그렇죠. 네. 고게 하면서 이제 검찰에서는 처음에 이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이명박 당시 후보자죠. 이 BBK와 관련이 없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그 발표한 직후에 바로 우리 주모 기자께서 당시에 이제 요 BBK 핵심 피의자였던 김경준 씨의 메모를 보도를 하면서 또 BBK 특검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만들어집니다. 제가 에리카 김 누나한테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형량 거래를 하죠. 이명박을 여기서 BBK에서 빼주면 3년만 살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하면서 김경준이 진술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검찰이 김경준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면죄부를 줬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 메모를 에리카 김 씨한테 받아가지고 공개하자마자 특검으로 넘어갔죠. 지금 아주 우리 주 기자님께서 목에 힘을 빡 주시는데 제가 아는 한 목에 힘을 빡 주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많은 역할을 하신 건 맞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검찰에서 일단 BBK 관련해서는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검에서도 이제 당시에 정호영 특검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BBK는 실제 이 다스의 소유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스가 이명박하고 또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서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10년이 넘게 계속 다투어 오다가 최근에는 결국은 다스는 누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해가지고 지금 재판의 진행 중으로 나왔는데요. 근데 다스는 이명박 것이라고 이 결론 났잖아요. 예. 이제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다스가 그 BBK 투자금 회수에 관련해서 미국에 소송을 하는데 이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준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이 도대체 다스랑 무슨 관계에 있어서 대줬냐 했더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뇌물로 준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분홍 보따리 가지고 다녔던 게 그게 그 소송 내용들, 소송 자료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게 실제로는요, 제가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5분 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10년이 넘게 펼쳐진 겁니다. 검찰 무혐의, 그다음에 정호연 특검도 관계 없다 발표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해가지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2012년도에. 이명박 내곡동 사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내가 썼네. 그렇죠. 이제 다른 거는 우리 주 기자님께서 약간 뭐 보도를 통해서 혁혁한 공이 있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 같은 경우는요, 실제 주 기자님 혼자 단독 특종이었습니다. 그 곧바로 시사저널에서도 기사는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에 내곡동에서 부지를 마련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사저부지를 마련하면 경호부지 국가에서는 매입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이 경호부지를 매입하고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이 이 개인 자금은 사저부지로 들어가고 국가 예산은 경호부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미묘하게 반반씩 나눠서 국가 자금이 사저부지 자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국가 돈으로 아들 집을 사준 사건이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때 당시에 집을 산 돈은 전부 다 MB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나왔는데, 집의 명의는 대통령의 아드님이셨던 대통령 아드님의 영식이라고 그럽니다. 영식. 그렇죠. 예. 딸은 영애라고. 영애 하고요. 영식. 예. 근데 대통령 아들이었던 당시에 영식님이었던 이시영 씨가 이 명의로 사저가 등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약간 이상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주 기자님께서 단독 특종을 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꾸려졌죠. 이것도 왜 특검이 꾸려졌냐? 앞서서 수사를 하던 검찰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했더니 실제 경호처 관계자들 그다음에 대통령 측근들이 다 기소를 돼가지고 아마 역대 특검 중에서 특검 무용론이 몇 번 나오긴 했지만, 당시 이 판사 출신의 이광범 특검이었는데 이분은 관련해서는 참 그나마 특검 중에서 잘했다 이런 평가를 좀 받았죠.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특검에 굉장히 혁혁한 공이 있고 수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이광범 특검 팀에는 경찰들이 많이 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사실 검찰 그 자금 출처를 잘 수사를 안 했어. 왜 그러냐면 검찰이 이미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검찰 출신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그걸 수사를 하면 전직 그 선배들 후배들을 잡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안 하는데 그때 파견된 경찰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몇 가지 단서를 찾아냈죠. 예. 그 이제 우리 주 기자님도 또 다른 특검 제도에 대한 학자들이 말하는 핵심을 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특검 누가 임명됐다라고 하면 그 임명된 사람, 판사 출신이든 검사 출신 변호사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변호사 출신이든 이분들에 대해서 듣지만 실제 실무는 임시로 조직된 거기 때문에 다 검찰에서 파견받아 가지고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특검 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와 새로 임명된 변호사들 간에 또 알력 다툼도 있고 여러 갈등도 있었고요. 근데 이광보 특검 때는 이제 경찰에서도 많이 파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특검에서도 경찰관들이 몇 번 파견이 나갔었는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은 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때 파견된 경찰들이 굉장히 훌륭한 경찰들이 많은데요. 예.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조금씩 진가를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뭐 그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최순실 게이트 특검도 있었고. 노래 듣고 하자고. 그럴까요? 자, 노래가 세 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BMK의 물들어입니다. 두 번째 노래는 양파 다비치의 사랑은 다 그런 거래요. 네. 세 번째 노래는 2호 공감의 플란다즈개입니다. 곽불리? 물들어. 이거 놓쳤지 않습니까? 거기밖에 모르지. 예. 다시 한번. 물들어. BMK입니다. BBK 아닙니다. BMK의 물들어였습니다. 물들어. 너의 사랑하는. 알았어. 아니, 노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알았다고. 저는 이 권력에 아주 물들지 않고 네. 아주 국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와호 장룡님,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오신 카카. 물 들어올 때 열심히 수사한 곽불리도 있습니다. 곽불리가
굉장히 큰 수사 때마다 중간중간에 큰 역할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같이 갑시다님,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만 합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특검 하면요. 그 이슈의 특검이 이제 사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기간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정해 놓게 됩니다. 네, 한정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을 넘어가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넘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넘겨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박영수 특검인가요? 그 네. 최순실 게이트. 네. 지금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남아있는 그 특검에 있던 남아 관계자들이 지금 공소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법적으로 분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범 특검이 훌륭하시지만 역사상 가장 성공한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였던 박영수 특검팀이 정말 훌륭했죠. 예. 지금도 재판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박영수 특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요. 실제 검찰이나 또 경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찰이나 이런 데서 정치적으로 좀 휩쓸리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끝나버리고 그 사건만 수사하고 끝나지 않냐. 이거 좀 문제지 않냐. 그래서 아예 이 기구를 좀 상설화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계속해서 수사력도 발전을 하고 계속해서 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킬 수 있고 외국도 다 그렇게 전문적인 수사기구를 만들지 않냐 해서 하는 상설 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지금 공수처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올해 7월 달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검사분들도 매우 훌륭했지만 정치적 문제 약간 휘두른 부분이 있어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뭐 이렇게 검찰이 경찰을 약간 견제하는 위치를 놓으면서 동시에 이런 중대범죄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맡기면서 이렇게 좀 균형감에 있는 게 바로 현 정부의 입장이고 그게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7월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러면 조금 공정한 수사 그리고 권력층 그리고 검사의 잘못은 검사들이 처벌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없어질까요? 이게 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는 맞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시작과 동시에 바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조금 지켜봐 주면요. 자리매김을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걱정되는데요. 저도 걱정은 되죠.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기자나 꽉불이 정도 아니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좀 없죠. 그래도 공수처 수사권 조정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검찰 개혁은 정말 조금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진보했으면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죠. 그럴까요? 특검 잘 갈까요? 잘 가기를 좀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불리였습니다. 곽불리한테 듣는 특검 얘기 비가 되고 살이 됐습니다. 이거 뭐 지금 더 할 이야기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 댓글창의 반응을 보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댓글창의 반응을 보고 진행 더 그만하고 너 네가 기회까지 다 해라 PD까지. 그럴까요? 네. 인사.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할 건데요? 사랑으로요. 알았어요. 사랑으로 함께하는 곽불리였습니다.